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요,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사회적 기업 종사자고요. 좌우명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자입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은 고3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좌우명이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자인데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 따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겨냈다고 하던가요? 네, 이 시간은 지나가는 거니까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토론, 토론에 대한 관심, 교과 성적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김호성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일단 저는 이제 토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서량이 상당히 꽤 많은 학생에서 독서를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히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그 전공 적합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토론이 키워드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점도 역시 우리 학생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귀성 선생님께서 어떤 키워드를 또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교과 성적, 그다음에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심화 독서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역시 이 학생도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에 따라서 수시 향방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학 선택 폭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수능 학습을 4개 영역 고르다 하는 게 무리라면 잘 나올 수 있는 등급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2개나 3개 영역에 집중하는 학습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대 비슷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독서가 상당히 심화돼 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어떤 활동적인 비교과가 좀 어렵다면 독서를 통해서 좀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키워드를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또 김태용 선생님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토론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관심, 정치나 외교에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일단 사회과목 내신 성적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고요. 2년 동안 토론 동아리,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토론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토론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평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윤리, 정치, 철학 이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관련된 독서는 꾸준히 또 많은 양을 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치나 외교에 혹시 특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호성 선생님 70점, 김태용 선생님 60점, 하귀성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도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 3.25등급, 수학 4.56등급, 영어 3.83등급, 사회 2.64등급, 평균 3.53등급입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4등급에서 3.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나영 8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4등급, 세계지리 4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평균 5.1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귀성 선생님께서요.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죠. 네. 어머님 절망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3학년 1학기 내신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교과 분석인데
국수 영사 4개 교과 평균 3.53 등급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죠. 전교과는 3.76 등급 성적입니다. 사회 성적이 가장 우수하고요. 상대적으로 앞서 보셨지만 수학 성적이 가장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 추이를 보시면 국수영사 4개 교과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4.11이고요. 2학기 때 3.56, 2학년 1학기 때 3.32, 그리고 2학기 때 3.16으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전교과 기준은 1학년 1학기 때 4.08이고요. 2학기 때 3.67, 2학년 1학기 때 3.58, 2학년 2학기 때 3.7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교과 기준으로 볼 때, 1학년 때보다는 좀 향상이 됐는데, 2학년 2학기가 조금 주춤한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3학년 성적이 더욱 중요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모두 1학년 대비 2학년 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친구가 노리는 종합전형 어떻게 보면 전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어떤 성적 향상 추이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인데요. 3월 학평 성적은 평균 5.1등급 성적 보여주는데 일단 3월 학평 성적으로 목표 대학의 가능성 여부를 좀 점검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이 평소에도 좀 긍정적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3월 모의고사 성적표 받고 어머니랑 어떤 얘기 좀 나누셨나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점수가 나오질 않았는데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서 해볼만 하다고 했고요. 네. 국어도 지금 준비 단계가 있어서 좀 모의고사에는 적응을 못했지만 좀 더 할 수 있는데 수학은 밀렸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학도 지금 내신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일단 지금은 내신 쪽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능의 그 유형을 잘 적응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시간 절대적으로 많이 쓰는 게 수학인데 우리 친구는 중위권이고 또 여학생이다 보니까 만약에 수시 아니 되고 정시까지 가게 되면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학습 우선순위는 수학이 아니라 또 국어나 영어, 탐구, 특히 이제 탐구는 일단 1주력 과목하고 2주력 과목을 나누셔가지고 6월 모의수능, 9월 모의수능에 득점할 과목, 그다음에 수능까지 가져갈 과목 이렇게 좀 학습 분배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면서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대학에서 발표하는 수능 조합이 올해는 영어 과목을 필수로 절대평가하지요. 그래서 3개 영역으로 좀 보는데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시 가능성, 국제경영학과는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300점 만점에 한 244점 득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100점 이상이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덕성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영역 반영인데요. 국어, 탐구 2과목이죠. 100분위가 200점 만점에 한 176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점 이상이 모자란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가천대 관광경영학과도 국어, 수학과 탐구 1과목을 요구하는데 일단 영어를 별도로 보고요. 100분위 기준 257점 정도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가 한 125점 정도가 모자란 상태거든요. 현재 성적으로는 목표 대학을 정시로는 좀 가기 어려운 명확한 상황이라는 거 엄마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수학 성적이 안 좋아서 이게 평균이 전부 하락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지원이 불가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이제 수시에다가 좀 더 비중을 두고 가시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후반부로 갈 때 6월 꺾어지고 나면 아예 수능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폭이 너무 좁아지니까 4개 영역 가운데서 3개. 치학의 경우에는 2개 영역은 꼭 잡고 가겠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형이나 종합형 아니면 논술, 적성형에서라도 체제를 좀 충족해 보겠다라는 넓은 어떤 플랜을 좀 짜시면 좋겠다라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자, 김호성 선생님 50점, 김태용 선생님 50점, 하귀성 선생님 55점을 주셨습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50점을 주셨어요. 비교과 준비도가 높지 않아서 분석을 좀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중 강점은 독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이 명확치 않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렸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 비교과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것이 눈에 띄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1학년 때 26권, 2학년 때 14권 정도 읽었는데요. 윤리 분야, 정치 분야,
이런 데 대한 수준 있는 책들을 많이 읽고 그 비중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의 나머지 비교과들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했다라는 게 금방 표시가 나는데요. 그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진로에 대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설정이 아직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래 희망이 통역사였다가 그 다음에 국제사회 관련 직종이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희망학과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좀 먼저 설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이 아직 부족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이건 어느 쪽인가요? 사회적 기업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세계 문화, 그 나라의 어떤 사회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찾아보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지원하는 경영학과와 지금 학생의 그 진로가 지금 맞지 않는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단점인 것 같네요. 3학년 1학년 때에는 조금 경영학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진로 활동에 좀 첨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서 네. 방향성과 체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토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요. 토론 대회에서 한번 수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학교에 토론 대회라는 게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게 잘 드러날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급 부장으로서 활동한 내용. 근데 부장 역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장으로서 뭘 했다. 우리 학생의 그 활동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조활동, 봉사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그 2학년 때에는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한 것만 했는데요. 3학년 1학기 때에도 기회만 된다면 이쪽 부분을 좀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진로 같은 경우는 진로를 명확히 경영인지 아니면은 국제기관, 사회적 기업 CEO인지 아니면 그 정치가인지 명확히 해가지고 그 필요한 내용들, 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려는 노력이 잘 기록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과 보완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합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성 선생님 강남대 글로벌학부 학생부 교과 면접형, 김태용 선생님은 서경대 경영학부 일반학생원 전형, 하귀성 선생님은 수원대 법행정학부 미래핵심 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강남대 글로벌학부 학생부 교과 면접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강남대 글로벌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가고 싶은 국제 지역학과나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에 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학과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학과는 올해 이 이름으로 신설된 학과고요. 과거에는 국제 지역 학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좀 모집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1단계 때 학생부 교과로 100%를 5배수로 모집하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갖고 있는 교과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 그 추이로 그대로 진행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게 통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때는 학생부 교과 성적 80%에 면접이 20%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은 토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독서량이 많다 보니까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면접까지 간다면 더 의미 있게 우리 학생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다만 모집 인원이 적다는 거, 7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지만 경쟁력이 있는 자들만 남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한번 도전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강남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강남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합격 노하우를 알려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전형에 있어서 작년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달라진 하나가 있는데 이제 잠재 역량 우수자라는 그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 전형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 100%, 2단계 100%로 이제 전형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단계 40, 2단계 이제 60 이렇게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점 이후에는
이제 모든 전형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학사 구조 개편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학부로 바뀌었고요. 이제 글로벌 학부 안에 이제 중국 지역학 그리고 이제 국제 지역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지역학을 전공을 했을 때는 이제 뭐 NGO 단체 혹은 인권 기관, 언론 기관 혹은 이제 각 기업의 이제 국제 담당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진로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 준비나 보통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면접을 더 잘 볼 수 있나, 방법론적인 차원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왜 이 학과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한 그 열정을 좀 잘 녹여내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이 필요하지 않고요. 아주 적은 활동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열정을 잘 담아낼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경대 경영학부 일반 학생 원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성대 경영학과 일반 전형 원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경우가 내신이 한 3.2 정도에서 5.1 정도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크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적성고사에서 좋은 성적만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적성고사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생부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는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 방법은 학생부는 내신 100%만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합격 당락을 정하는 게 적성고사인데요. 국어 30문제하고 그다음에 수학 30문제를 60분에 풉니다. 국어와 수학을 한 문제당 1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6점씩 30문항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6점씩 30문항에다가 기본 점수 40점을 더해서 400점 만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풀 수만 있다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인서울에 있는 서경대도 합격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자, 아이디 플라이스카이님의 질문입니다. 내신과 모의고사가 3.5등급 정도 되는 고2 이과 학생입니다. 수시를 애매하게 준비하기보다 정시 준비가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했는데요. 하귀성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예,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에 지금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3.5등급이기 때문에 희망대학의 교과형 전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형은 사실상 인문계 학생들에게 선발 비율이 조금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는 정시에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 전형, 논술에 이제 적합한 준비 시기는 3학년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아니면 4월 중간고사 끝나고 좀 더 빠르게 한다라면 겨울방학 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만 올인하는 것보다 수시에서 논술 전형까지 추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프로230님의 질문입니다.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학과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궁금해했는데요. 이번에는 김태용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네. 일단 뭐 국어국문학부, 그다음에 영어영문학부, 뭐 불어불문학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대학 같은 경우 인문학부라고 통칭해서 뽑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하면 되겠고요. 근데 요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와 상관없이 뭐 정치외교학과
나오더라도 이 작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원한다면 뭐 국어문과 가도 되겠지만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진학과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SNS 스피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최강의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내일은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하귀성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을 받은 학생이요. 신청해 주신 곡이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 들으면 힘이 난다고 하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집에 돌아오는 길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꽉 막힌 도로 점차 후회하는 내 맘 감추기